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이폰 10R이라 행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술인간. 안녕하세요 기인 여러분. 2018년 한 해 기술하게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기술인간 하박국입니다. 요즘 많은 테크 유튜버 분들이 올해의 베스트, 워스트 제품을 선정하고 있죠. 저도 따라 선정할까 하다가 제 채널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제가 남들 하는 것 좀 따라하기 싫어하는 편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댓글로 원한다고 하시면 올해 베스트, 워스트 제품도 만들어 볼게요. 전 구독자님의 콘텐츠 노예니까요. 더 거칠게 다뤄주세요. 오늘은 좀 진지하고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올해의 문제적 제품이라는 주제로 제품을 골라봤습니다. 2018년 문제적 기술을 뽑은 제품은 바로 아이폰 10R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2달 넘게 썼는데 따로 리뷰를 하진 않았어요. 간단하게 리뷰까지는 아니고 10S, 10S Max와 10R이 어떻게 다른지 일단 비교를 좀 해볼게요. 외형적인 것부터 보죠. 두께 10S 시리즈보다 10R이 조금 두껍습니다. 근데 제품 크기를 같게 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이걸 구분할 분이 계실까 싶어요. 두껍다고 알려진 베젤 크기도 그런데요, 이게 거슬린다고 하는 분은 혹시 병아리 감별사이라도 하시나요? 처음부터 10R을 쓴다면 전혀 거슬릴 정도의 크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둔한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색상, 이거는 취향에 따라 10S 시리즈의 골드와 스틸 테두리가 탐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스틸 테두리가 좀 탐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실 올해 9월 애플 발표에서 아이폰 10R이 처음 발표됐을 때 당시 IT 커뮤니티에서 사람들 반응이 최악이었어요. 해상도가 FHD 1920곱하기 1080 픽셀에도 못 미친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10부터 적용된 OLED가 아니라 LCD라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막상 발표되고 난 후에는 대부분 애플이 디스플레이 하나는 정말 잘 만드는구나 라는 평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이폰 10R은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디스플레이랑 같아요. 심지어 픽셀의 밀도인 PPI는 326으로 264인 아이패드 프로보다 높고요. 과연 이걸 나쁜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OLED에 비해 LCD는 확실히 검은색을 선명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죠. 대신 OLED는 수명이 짧아 오래 사용하면 얼룩이 생기는 번인 현상이 있고 눈이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요. 트루블랙을 꼭 봐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아이폰 10R의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펙, 프로세서는 XS 시리즈와 동일한 A12X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10R이 10S 시리즈보다 모든 면에서 조금씩 앞서요.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 PPI의 디스플레이를 쓰는 장점이죠. 배터리 역시 10R이 제일 오래 가고요. 메모리는 4기가 대 3기가인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문제될 일이 없는데 나중에 iOS가 업데이트되고 멀티태스킹 쪽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늘면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기가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다익 램이니까요. 그 외에 3D 터치, 이건 전 진짜 불편함을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이게 홈버튼이 있을 때는 멀티태스킹 창으로 가기 위해서 3D 터치를 많이 썼는데 홈버튼이 사라지고는 3D 터치를 쓰자라도 갈 수 있게 UI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을 지금 햅틱 터치에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카메라, 이 망원 카메라가 없는 게 아쉽긴 한데요, 이건 용도에 따라 필요성이 나뉠 것 같아요. 오히려 감각에서 10S나 10S Max에서 얻을 수 없는 보케를 얻을 수 있기도 하죠. 그 외엔 다 똑같아요. 기본 카메라 성능도 똑같고 스테레오 녹음도 똑같이 되고요. 10S와 10S Max를 리뷰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너무 비싸다. 최저가 기준으로 아이폰 10R은 99만원, 10S는 137만원, 10S Max는 150만원이에요. 10S Max는 최고가로 가면은 198만원까지 가죠. 저는 10R을 사면서 샤오미의 안드로이드 폰인 포코폰 F1을 샀는데 10S Max를 살 돈이면 포코폰을 4대 사고도 돈이 남아요. 이 비싸다는 말은 절대적이기보다 상대적이죠. 이 대체품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확실하게 비싸죠. 특히 요즘처럼 저가폰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하지만 아이폰 또는 애플 생태계에 속해 있고 충성도가 있는 사람은 아이폰을 계속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항상 아이폰은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폰보다 비쌌어요. 그렇다면 같은 아이폰 내에서는 어떤가? 사실 아이폰 10R은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전 시리즈인 8보다 한 5만원 정도 비싸고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폰과 비슷한 수준이죠. 겨우 100만원이 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습게도 아이폰 XS 시리즈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게 돼요. 일종의 착시 현상인데요. 실제로 CBRC의 기사에 따르면 아이폰 XR 출시 이후 구입한 유저의 16%가 안드로이드 유저였고 전보다 11에서 12%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웃긴 현상이죠. 애플은 XR을 XS보다 한 달 이상 늦게 판매했어요. 국내에서는 같은 날 출시됐지만요. 왜 그랬을까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팀킬이겠죠? 이번에 왜 갑자기 잘 출시하던 맥북을 출시 안 하고 뜬금없이 맥북 에어가 출시됐는지 아시나요? 새로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와 맥북이 팀킬을 할 가능성 때문 아닐까요? 왜 맥 시리즈가 모두 8세대 CPU를 달고 맥미니도 오랜만에 출시되었는데 아이맥은 새로운 CPU로 출시되지 않았을까요? 역시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애플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 이번에 발표된 아이폰 중에서 아이폰 XR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팀킬이 된 거죠. 기존의 개발도상국 시장을 노린 아이폰의 보급형 제품, 아이폰 5C나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아이폰 고객의 성향이 저렴하고 성능이 낮은 제품보다는 가격이 높더라도 최신 제품을 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아이폰 XR은 잘 팔릴까요? 보급형 모델이 아니거든요. 성능은 XS 시리즈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XR 출시 전 비싼 돈으로 아이폰 XS 시리즈를 산 사람은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흑우가 되는 거죠. 아이폰 XR의 R이 뭐냐는 의문이 많았고 거기에 애플은 따로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레귤라가 제일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아이폰의 성능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기본 모델인 거죠. 그렇다면 XS와 XS 맥스는 프리미엄 모델인 거죠. 애플워치도 알루미늄 바디와 스틸 바디로 급을 나눠놨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렇다고 이걸 아이패드와 프로처럼 나누기에는 기능상의 추가가 별로 없고요. 그럼 XS와 XS 맥스를 산 사람들은 자신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쓰고 있으니 뿌듯해할까요?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XS랑 XS 맥스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데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XR의 기능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XR에 딱지를 붙입니다. 보급형이라고요. 아이폰 5C나 SE 같은 제품이라고요. 그래서 애플 부사장인 필 실러는 인터뷰를 통해서 아이폰 XR은 보급형이 아니고 아이폰 XS처럼 최고의 폰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현재 애플에서 가장 주력으로 홍보하고 있는 제품은 아이폰 XS 시리즈가 아닌 XR입니다. 애플 페이지의 메인에도 XS 대신 XR이 놓여 있고요. 유튜브의 헤더에도 역시 XR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문제적 제품으로 뽑은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뭘 사도 찝찝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아이폰 XR을 정말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하지만 왠지 XS 시리즈와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XS를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큰 돈을 쓸어서 아이폰 XS를 샀는데 같은 성능의 제품이 훨씬 저렴하게 나온 거죠. 괜히 손해본 것 같고 XR을 보급형이라 생각하고 싶어지는 거죠.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애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보통 3개 정도의 범주가 있을 때 가장 편안해해요. 딱 중간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마케팅을 할 때 제품 종류를 3개씩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싸구려를 거부하고 그렇다고 너무 비싼 최고가를 회피해서 중간 가격대를 선택하면은 자기가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믿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마케팅에서는 이거를 타협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아이폰에서 중간은 뭘까요? 사이즈는 XR이 중간이죠. 하지만 가격은 제일 저렴하고 차이도 꽤 나요. 성능은 같고요. 이게 뭐죠? 당연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애플이 마케팅적으로 저보다 바보도 아닐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애플은 전통적으로 하드웨어 회사입니다. OS나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요.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경쟁 프로그램에 비하면은 무척 저렴해요. 그랬던 애플에서 커져가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서비스 분야입니다. 아이튠즈 스토어는 애플이 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뮤직 다운로드 스토어였죠. 이제는 애플 뮤직으로 역시 팀킬을 우려해가지고 조금 늦어졌지만 이를 이어가고 있고요. 안드로이드가 점유율은 더 높아도 앱스토어의 매출이 훨씬 높죠. 애플 제품에서 쓰기 가장 편리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의 매출도 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애플은 10주년을 기념하며 이를 타개합니다. 제품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마진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은 꽤 잘 통했어요. 아이폰 10 발매 후 판매량은 전과 비슷하지만 애플의 매출은 29%가 늘었거든요. 올해도 이 전략을 밀어붙이는 것 같았는데 테나를 한 달 간격으로 늦게 출시하며 수정된 전략을 보였죠. 하드웨어로도 수익을 올려야 하지만 점점 늘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매출 역시 중요하고, 그러려면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이 전략이 성공한 것 같진 않아요. 새 제품 출시 전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었던 애플의 주식은 20% 넘게 떨어졌죠.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뺏긴 일도 있었죠. 계속 아이폰의 판매량이 줄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아무리 봐도 애플에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인간.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에서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1980년대 초 애플은 매킨토시라는 정말 좋은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개인 컴퓨터 시장에서 윈도우즈 기반의 PC에게 선두를 뺏겼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생긴 이후로는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보다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PC를 쓰는 이유는 이제 표준이 된 오피스와 PC로만 출시되는 게임 탓이 크죠. 물론 한국에서는 액티브 X도 있고요. 그랬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니까 아이폰은 가장 선두에서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었고 탄탄한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만들었죠. 애플은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해요. 사실 대부분의 앱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등으로 동시에 나오고 있죠. 굳이 아이폰에 머무를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폰에서밖에 못 쓰는 애플워치를 쓰고 쓰기 편한 에어팟을 쓰고 거기에 맥과 아이패드까지 쓴다면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아이폰이 모든 리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게 아이폰 10R인데 결과적으로 모든 아이폰 사용자가 자기보다 잘 나가는 유저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는 것처럼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애플 제품을 중심으로 쓴 지 10년이 지났고 애플워치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맥은 중고로 구입하고 아이폰은 대란이 일어날 때 구입하고 약정의 노예가 되어야 됐죠. 하지만 애플 제품의 가격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 제가 구입한 애플 주가는 20% 넘게 떨어졌어요. 언제까지 제가 애플 제품을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술인간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애플 제품을 구입할 핑계를 만들려고요. 참고로 이 영상의 부제는 기술인간 비긴지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 10R을 기술인간 선정 2018년 올해의 문제적 제품으로 꼽아봤습니다. 내용이 많이 길었는데 지루하지 않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019년에도 계속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환하게 할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구독, 좋아요, 댓글로 계속 만나요. 모두 새해 기술 하세요. 지금까지 기술인간 하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